자, 이번엔 3단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들 중에 기본적인 4개의 힘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전기 띤 입자인 전하사에 작용하는 힘, 이거는 자석끼리 또는 자성을 띤 물체끼리 작용하는 힘, 그 다음 용수철 고무줄 같이 탄성을 가진 물체가 늘어났다가 되돌아가려는 힘, 마찰력은 접촉면, 이게 붙이고 있어야 돼요. 바닥에 붙어 있을 때 운동 방해하는 힘. 그래서 우리 학습지에는 어디 썼냐면은 여기 24번 학습지예요. 24번 학습지에 요 내용 있거든요. 네, 기본적인 것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자석 달라붙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전기력이 도대체 일상생활에 뭐가 있나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전기력은 여러분들 겨울철에 옷 입다가 벗으면은 정전기 일어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머리 빗을 때, 빗하고 머리카락이랑 달라붙을 때, 또는 풍선 머리카락이랑 막 문지른 다음에 이렇게 풍선 들어 올리면 머리카락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마찰전기, 여기에 전기력, 이런 걸로 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힘은 우리가 중력이라고 했습니다. 질량 가진 물체끼리 작용하는 힘으로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힘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지구가 당기는 힘, 당기는 힘만 있습니다. 인력. 그 다음 붙어 있어도 작용하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해요.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인공위성이나 달이 지구 중력권 안에 있으니까 더 멀리 가지 못하고 계속 빙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 중력의 방향은 내가 물체를 던져 올렸을 때 아래 방향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봐서 지구 중심 방향. 그리고 하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력은 작아진다. 지표 근처가 가장 세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중력의 정의, 그 다음에 방향,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 그 다음 붙어있든 떨어져 있든 지구상에서는 항상 작용하는 힘, 그리고 이제 질량과 무게, 이렇게 나눠서 해서 원래 지 스스로 갖고 있는 고유한 양, 안 변해요. 불변, 안 변해. 여기서는 일정, 그대로야, 이 뜻. 얘는 변해요. 왜? 어디서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는 말로 다시 써요. 즉, 달에서 잡아당겼어, 지구에서 잡아당겼어, 그게 바로 무게입니다. 그래서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달에서 당기든 지구에서 당기든 물질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꼭 그거 구분하세요. 얘는 중력의 크기, 즉 어디서 잡아당겼어 라는 값. 자, 그 다음 단위,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그램, 무게의 단위는 중력, 힘의 단위예요. 힘의 단위 뉴턴. 그리고 중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얘가 원래 갖고 있던 고유한 양의 지구 값, 즉 9.8을 곱하면 된다 였습니다. 자, 5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선생님이 이렇게 별도의 자료 모는 종이 그려져 있는 거 있었죠. 그거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그냥 쭉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네, 중력 때문에. 친구한테 뭐 주려고 물건 옆으로 던져요.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네, 쭉 떨어져요. 왜? 중력 때문에. 자, 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세로 방향, 수직 방향, 연직 방향의 중력밖에 없습니다. 가로축에 작용하는 힘은 없어요. 얘도 손 떠나서는 밑에 중력만, 얘도 손 떠나서는 그냥 밑에 중력만. 자, 그때 해석했을 때 요거 칸 요렇게 셌었죠. 네, 1, 3, 5, 7, 9 얼마 간격으로 빨라져요? 2씩 빨라져요. 등, 같은 빠르기로 빨라지는 등 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점점 빨라진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X축, 가로 방향과 Y축, 세로 방향 두 개를 나눠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가로 방향으로 5칸, 밑으로 1칸. 가로 방향으로 5칸, 3칸. 5칸, 5칸. 이렇게 쭉 그렸었잖아요. 기억나죠? 즉 X축, 가로축으로는 힘이 작용하는 게 없으니까 자기 운동 상태 그대로 유지. 등, 속, 운동. 하지만 세로 방향은 1, 3, 5, 7, 9.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 그래서 얘 세로 방향의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이랑 똑같아. 예, 등가속도 운동이랑 똑같아. 이 물체는 옆으로 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잡아당겨. 옆으로 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잡아당기고, 옆으로 가려고 하는데 밑으로 잡아당겨서 이런 식의 포물선 모양을 나타낸다. 그 다음 제가 영상 보여주셨어요. 그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한 두 개 어떻게 떨어져요? 동시에 같이 떨어져요. 두 개 동시에 같이 떨어집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똑같은 크기의 쇠굿을 가지고 똑같은 모양이어서 같이 떨어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6번 관성이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28번 학습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현상으로 안 건드리면,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멈춰있던 애 계속 멈춰있고 움직이던 애는 계속 그 움직임 속도로 유지하려는 성질. 그리고 애가 무거울수록, 즉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무거우면 잘 안 움직여요. 그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큰 겁니다. 그게 바로 관성이 큰 거고, 관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버스 출발할 때, 정지할 때 우리 몸 움직이는 거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신의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 정지에 있던 애는 계속 정지, 움직이던 애는 계속 그 운동 상태 유지, 즉 등속 운동, 자기 운동 상태 유지. 그 다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관성이 크다. 자기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 버스 급출발할 때는 나는 원래 멈춰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가 출발하니까 멈춰있던 그 자리로 가려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쭉 달리고 있다가 급정거를 하면 나는 원래 운동이 계속 앞으로 가려는 성질이었거든요. 그걸 유지하려다 보니 급정거하면 몸이 앞으로 쏠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운전자가 에어백 있는 그림으로 이걸 같이 설명을 했었어요. 운동량, 그 다음 충격량, 얘네 둘의 관계.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물리량. 근데 이 운동하는 물체가 충돌을 하게 될 때 받게 되는 충격량. 내가 운동량이 크면 충격도 커요. 그 다음 충격을 세게 해주면 운동량도 커져요. 내가 자동차 타고 달리다가 부딪히면 충격이 큰 거고요. 요거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칠 때 생각해봐요. 굉장히 센 힘을 주게 되면은 테니스 공이든 아니면 배드민턴 그 셔틀콕이든 얘의 운동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같은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내용 먼저 알아두세요. 정확하게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움직이는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해? 질량 곱하기 속도. 요거 선생님이 예시로 볼링 핀 쓰러뜨리는 거 설명했어요. 볼링 핀을 잘 쓰러뜨리려면은 볼링공이 무거워야 되고 볼링공이 빨리 와야 돼요. 가벼운 탱탱볼 가지고 볼링핀 쓰러뜨리기 힘들다고 했고, 볼링 굴려서 천천히 가면은 볼링핀 10개 다 못 쓰러뜨린다고 했잖아요. 즉 운동량은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클수록 같이 커지는 관계라서 이렇게 계산.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이 단위였습니다. 충격량이라는 건 내가 그 충격을 받는 힘이 크면 클수록 받는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내가 충격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뜻. 힘의 단위는 뉴턴, 시간의 단위는 초, 세컨드. 그래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요거 교과서 108페이지였어요. 문제 5번. 물체 ABC 질량 속도가 이러이러할 때 운동량은, 내가 운동량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요거 뭐라고 했어요? 요거
킬로그램의 단위가 질량,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즉 킬로그램 여기 있네. 미터 퍼 세크 여기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 하니까 얘는 6, 1 곱하기 5, 5, 3 곱하기 1, 얘는 3. 이렇게 계산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는 제가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숫자 좀 바꾸라고 했죠. 1kg 0.1초로 계산할게요. 얘도 1kg 이렇게 달리는 자동차가 가다가 부딪혔어요. 그러면 원래 얘가 갖고 있던 움직이는 양, 운동하는 양 만큼 나중에 여기에 충격이 가해진 거죠. 얘가 엄청나게 빨리 달렸으면 당연히 충격은 더 큰 거죠. 이때 충격에 해당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게 바로 충격량이에요. 즉 운동하는 양이 많으면 충격량도 커지는 거고요. 운동하는 양이 적으면 충격량도 적어지는 거죠.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비슷한 차가 와서 부딪히는 충격과 트럭이나 버스가 와서 부딪히는 충격은 그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1번 장난감 자동차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구하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충격량 계산은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시간은 여기 문제에 있는데 힘은 문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풀 수 없네 이 뜻이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충격량은 뭐하고 똑같아요? 운동량하고 똑같기 때문에 운동량을 대신 계산하면 돼요. 그럼 운동량은 질량, 속도, 질량 1kg, 속도 4m/s.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4. 자, 무슨 소리냐면 충격량이 4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두 번째 문제. 장난감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힘. 요거 구하래요. 요거 얼만데 이거. 요거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4는 여기서 좀 전에 구한 거. 힘 모르는 거 곱하기 시간. 시간 여기 0.1초. 자, 여기서 이제 수학 계산, 소수점 계산을 또 특히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죠.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예요. 방법 첫 번째 1. 요게 x라고 하면 4는 x 곱하기 0.1. 그럼 x는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나눠줘야 돼요. 나눠줄 땐 분모로 내려가요. 0.1분의 4. 밑에도 곱하기 10, 위에도 곱하기 10. 그러니까 곱하기 10, 위아래 똑같이 곱하면 어차피 약분되니까. 그럼 0.1 곱하기 10 하면은 0 하나 없어지고 소수점 뒤로 가서 1. 위에는 40. 즉 힘이 40N. 됐어요? 자, 또 하나의 방법 2.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값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에 곱하기 10, 여기도 곱하기 10.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1 돼요. 1. 즉 힘 곱하기 1은 이렇게 곱하면 40. 그래서 힘은 40N.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충격을 줄이는 안전장치의 원리는 어디 있냐면요. 29번 학습지 여기 있어요. 여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관성 때문에 탑승자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바로 안전벨트고, 에어백은 도대체 왜 만드는 거냐. 에어백이 없으면 핸들에 부딪히는 시간이 짧은데 에어백 때문에 부딪히는 시간을 늘려줘요. 시간을 늘려주는 덕분에 충격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시간이 늘어나서 충격의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요게 핵심. 그리고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림에 범퍼, 에어백, 안전벨트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돌 시간을 늘려주면 받게 되는 충격의 힘 줄어들어요. 얘가 짧으면 당연히 내가 받는 힘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힘내서 시험 잘 봅시다.